20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지난 2020년 4월 15일부터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위해서 싸워온 민경욱입니다. 우리 헌정 역사상 지금까지 몇 번의 재검표가 있었습니다. 지난 2000년에는 경기도 광명에서 문학진 후보가 단 3표 차이로 떨어져서 재검표를 실시했습니다. 재검표 결과 3표 차이가 2표 차이로 단 1표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21대 4.15 총선에서 인천 부평 갑구에서 26표 차이로 아깝게 떨어진 문병호 후보가 재검표를 신청했습니다. 재검표 결과 26표 차이가 23표 차이로 줄어들었습니다. 재검표 결과로 바뀐 표는 단 3표였습니다. 이렇게 재검표의 결과로 뒤바뀐 표의 수가 1표 또는 3표라면 이것은 완전하지 못한 인간의 사소한 실수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4.15 총선 때 벌어진 인천 연수구을 제 지역구의 재검표 결과는 어땠습니까? 재검표를 신청한 지 무려 1년 2개월 만에 성사된 재검표에서 일장기 투표지와 배춧잎 투표지 등 부정한 가짜 투표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결과 당초 선관위 발표와 비교할 때 모두 279표가 달라졌습니다. 재검표 결과로 무려 279표가 바뀐 것이고 이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초등학교 회장 선거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도 재선거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천대엽, 조재현, 이동원 대법관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유 없다며 제가 신청한 선거무효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그때 나온 이상한 표들 가운데 이른바 일장기 투표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관리관의 도장이 빨간 잉크로 뭉개진 모습으로 찍혀서 도장에 새겨진 글자가 무슨 글자인지 도무지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된 것들이었습니다. 선관위는 곧바로 이것은 인주를 찍을 필요가 없는 만년 도장인데 관리관이 그런 줄 모르고 인주를 찍을 때 나오는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만년 도장이 도입된 이후 인주는 준비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인주가 없는데 어떻게 인주를 찍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그런 일장기 투표지는 무려 1000장이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1000장의 일장기 투표지가 발견된 인천 송도 제2동 6투표소에서 그날 하루 종일 투표한 사람은 1974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974장 가운데 과반수인 무려 1000장의 일장기 투표지가 발견된 것입니다. 이 도장의 주인인 투표관리관은 대법원에 출석해서 거짓을 말할 때는 위증의 벌을 받겠다고 선서한 뒤에 증언을 했습니다. 첫 번째, 1. 자기가 그 도장을 찍어야 하는 사람인데 나는 그런 이상한 도장을 찍은 적이 없다. 2. 내가 찍지 않을 땐 하급자인 투표 사무원이 도장을 찍는데 그 사무원도 내게 그런 이상한 도장을 찍었다고 보고한 일이 없다. 3. 그런 이상한 투표지가 1000장이나 나왔다면 당연히 하루 종일 투표소를 지키고 있던 나의 눈에 띄어야 했는데 나는 그런 이상한 투표지를 본 기억이 없다. 4. 그런 투표지가 있었다면 투표를 한 유권자들이 항의를 했어야 했는데 항의를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런 이상한 도장을 1000번 찍으려면 6시간이 소요됩니다. 한두 장은 잘못 찍을 수 있다고 해도 무려 1000장의 투표지에 6시간에 걸쳐서 잘못된 도장을 찍을 공무원은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그 일장기 투표지를 사진으로 찍어서 조선일보와 매일경제, 문화일보에 수차례에 걸쳐서 전면 광고를 했습니다. 일장기 투표지에 그 투표를 한 사람들 1000명 가운데 단 한 분이라도 나오면 10억 원을 주겠다고 했는데도 지금까지 그런 투표지를 봤다는 유권자는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그런 투표지는 투표 당시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개표 때도 그런 투표지는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흉측한 표가 한 투표소에서 무더기로 발견됐다면 개표 당시 큰 소란이 벌어졌겠지만 그런 소란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언론인 여러분, 투표장에도 없었고 개표장에도 없었던 일장기 투표지 1000장이 재검표할 때만 나타났고 그 결과로 득표수가 279표나 바뀌는 초유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강력한 증거와 증인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제가 부정선거의 범인을 잡아오지 못했다며 선거무효 소송을 태연히 기각했습니다. 이쯤에서 이 땅의 기자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기자 한 명이 진실을 알면 온 세계가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현직 기자일 때부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기자 여러분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기자 여러분은 역사의 법정에서 단죄를 받아서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 일어났던 부정선거의 실태를 취재해서 온 국민들께서 알게 만들었다면 22대 총선이 또다시 부정으로 치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랬다면 대통령이 고뇌 끝에 비상계엄을 결심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탄핵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서부지법이 성남 군중들에 의해 파괴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언론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부정선거를 취재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부정선거나 가짜 투표지 얘기가 나오면 이미 대법원의 판결이 난 사건이라고 기사를 쓰십니다. 그 대법원의 판결이라는 것이 마치 3심의 결과인 것처럼 아는 분도 계십니다. 아닙니다. 선거무효소송은 재판을 딱 한 번만 진행하는 단심제입니다. 그리고 그 대법원의 판결은 180일, 6개월 안에 끝내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법을 어기고 대법관들은 저의 재판을 무려 27개월이나 끊었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그 판결도 결정적인 증거와 증인의 증언은 무시하고 선관위의 거짓말을 믿어서 나온 판결입니다. 검찰과 경찰도 수사 끝에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냈다고 쓰는 기자분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부정선거와 관련해 무려 17건의 고소 고발을 했지만 경찰과 검찰은 고발인 조사도 없이 다만 대법원이 심리 중인 사건이라는 이유로 모두 반려한 것입니다. 검찰과 경찰의 부정선거 수사는 없었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총장 시절 부정선거 사건을 수사해보고 싶었다고 말한 것이 전부입니다. 대법원의 판단이 여러분들의 눈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지금 바로 일장기 투표지, 화살표 투표지, 좌우 여백이 다른 투표지, 배춧잎 투표지를 한번 찾아보고 단 하나의 기준으로 그 투표지들의 진위 여부를 판단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내가 이런 투표지들을 받았다면 나는 과연 이런 투표지에 투표를 했을 것인가? 답변은 아니다일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가짜 투표지, 부정 투표를 판정할 가장 확실한 증거이고 기준입니다. 저는 기자 출신입니다. 저와 함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황교안 전직 대통령 권한대행, 또 윤석열 현직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 목소리로 외친다면 부정선거가 허튼 말일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왜 이러니 가슴이 춥다. 눈 감아도 눈을 떠도 삐뚤어진 세상. 한숨으로 하루살이 너무 힘들어. 윤석열 소환한다. 너를 부른다. 바보들의 행진 때문에 성녀라 눈물이 난다. 성녀리만이 해낼 수 있다. 민초들은 너를 원한다. 공정과 상식의 나라. 윤석열 해낼 수 있겠지. 성녀라 믿는다. 성녀라 이 나라 살려야 한다. 대한민국 왜 이러니 가슴이 춥다. 눈 감아도 눈을 떠도 삐뚤어진 세상. 한숨으로 하루살이 너무 힘들어. 윤석열 소환한다. 너를 부른다. 바보들의 행진 때문에 성녀라 눈물이
할 수 있다. 민초들은 너를 원한다. 공정과 상식의 나라. 윤석열 해낼 수 있겠지. 성렬아 믿는다 성렬아. 이 나라 살려야 한다. 오늘도 가슴이 춥다.